안녕하세요. 미국과 국제사회 바로 알기 방송 마이클 심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싫어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트럼프를 싫어하는 이유라고 하면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탈세를 했다. 또 러시아 간첩일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머사저니스트다. 이제 머사저니스트라는 것은 그 여성을 아주 하대하면서 혐오하는 그런 사람을 이제 머사저니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를 들면 말을 함부로 한다. 이런 등등 싸구려 장사꾼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올 초에 이 명절 때입니다. 그래서 집안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트럼프 욕을 막 하면서 이제 F자를 섞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FF 하면서. 여러분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건 이제 아주 쌍욕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람한테 뭐라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트럼프가 왜 그다지 싫으냐? 그러니까 주류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은 이 세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열심히 일하고 1년에 얼마를 받는데 거기에서 세금을 상당히 띈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자기 아이들도 이제 학교 다니면서 사이드 잡을 할 때 주유소라든가 이런 그런 데서 이제 한국말로 알바라고 그러죠. 아르바이트. 근데 그런 사이드 잡을 해서 애들이 시간당 15불, 20불밖에 못 받는 것도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데, 트럼프는 어느 해에는 750불인가 800불인가 밖에 안 낸 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랄한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한테 나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을 잘 못하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세금 관계라는 것은 미국에서 IRS가 어떻게 보면 CIA보다도 더 강력한 기관입니다. 왜냐하면 CIA는 정보부서지만은 IRS는 우리의 직접적인 생활과 관련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탈세를 했다거나 하면은 그건 큰일 납니다. 작은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도 감사에 잘못 걸리게 되면은 이제 큰일이 나는데, 그렇게 끌어내리려고 하고 매장시키려고 하는 트럼프가 70세가 될 때까지 계속 비즈니스를 한 사람인데, 성인이 돼 가지고는 세금 관계 문제가 있었으면은 신문 방송에서만 탈세했다 했다라고 떠들지, IRS가 직접 이 트럼프의 세금 관계를 문제 삼거나 손댄 적이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느냐 하니까 이 사람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 줬습니다. 이 세금에는 세금을 안 내는 데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tax evasion이 있고, 또 하나는 tax avoidance가 있다. tax evasion이라는 것은 내야 될 세금을 안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탈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불법입니다. 근데 tax avoidance라는 것은 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tax avoidance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이 tax avoidance는 합법적인 겁니다. 이건 뭐냐면, 비즈니스에서 마이너스가 있다거나, 또는 개인이 집을 사서 모기지 페이먼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부동산 세금을 낸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해서 미국에서 이제 디덕터블이라고 하는데, 세금을 합법적으로 공제를 해서 내야 될 세금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tax avoidance는 합법이에요. 누구나 그렇게 하고 안 하는 사람이 바보인 거죠.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내는 사람입니다. 우선 법인세 어마어마하게 내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소유세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각종 그 직원들의 뭐 여러 가지 그 사대보험이라든가 뭐 어마어마하게 세금을 내죠. 근데 트럼프가 세금을 조금밖에 안 낸 해가 좀 있는데, 그거는 개인 소득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소득세라는 것은 소득이 있어야지만 내는 거지, 소득이 없으면 내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개발업자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죠. 그럼 그 투자를 하면 투자 원금이 빠져야지만 그 소득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액수가 너무 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제가 지금 조그마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한다.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려고 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무슨 그 도나스 가게라도 하나 하려고 한다 하면은, 이 도나스 가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10만 불이 들어간다. 그런데 제가 제 돈 한 2, 3만 불 하고 은행 돈 한 7, 8만 불을 빌려서 10만 불 투자해가지고 도나스 가게를 차렸어요. 그러면 이제 차리면은 그 다음날부터 그 수입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하루에 뭐 500불도 들어오고 1000불도 들어오고. 그러면 거기서 원가를 빼고 월급 빼고 다 뭐 이런 거 빼고 전기세 빼고 계속 해가지고 이익이 남는 게 10만 불 이익이 남아야만 본전이 된 겁니다. 그죠? 제가 내 돈하고 은행 돈하고 합쳐서 거기다가 그 투자를 한 게 10만 불이니까 10만 불을 뽑아야만 그 다음에 10만 불하고 플러스 1불이 10만 1불째부터 그 1불이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IRS가 이렇게 큰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네가 그 원금을 언제면 뽑을 수 있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20년이면은 제가 원금을 뭐 이 빌딩이 뭐 67층짜리 빌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게 뭐 5억 7천 달러 정도 되는 거다. 그거가 뽑히는데 20년을 잡는다. 그러면 IRS가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5억 7천을 20년으로 나눠라. 그러면 1년에 얼마가 나올 거 아닙니까? 소득세를 전혀 20년 동안 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원금까지는 20년 추정 세월 나누기 20년 해서 그 1년당 떨어진 돈보다 더 들어오면 그 해는 이익이 있는 걸로 보고, 덜 들어오면 그 해는 이익이 없는 걸로 봐서 이익이 없으면 소득세를 안 내는 겁니다. 이러니까 개인 소득세를 안 냈거나 아니면은 아주 조금 낸 해가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탈세를 했다라고 언론이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이 사람한테 설명을 하니까 이 사람이 그다음부터 말을 안 하고 개인적인 그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여성을 뭐 폄하하는 그런 말을 했다거나, 뭐 그 미스 유니버스 자기가 알던 그 친구가 뭐 이렇게 좀 살이 찐 거를 얘기한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다. 또 뭐 말을 막말을 한다. 뭐 싸구려 장사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그 사람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것들은 이 개인적으로 그 인격 모독에 해당하는 그런 비판입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한 번도 뭐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도 없고, 뭐 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그분이 카리스마가 강하고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 뭐 절대로 비판할 게 아닙니다. 사람이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단점이 있으면 장점도 있고 그런 거지, 이 세상에 만약에 모든 게 완벽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완벽한 게 하나님이지 어떻게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을 그 욕하는 그 언론이든 개인이든 보면 거의 다 이 인신공격성, 그 개인적으로 그 사람의 성품이나 무슨 뭐 캐릭터리스틱이나 퍼스널리티나 이런 걸 공격하는 거예요. 저는 일국의 지도자가 갖춰야 하는 그 덕목과 자질은 일단 그 세수와 경제, 그리고 외교와 국방 등을 튼튼히 하고, 또 내적으로는 법과 질서를 강화해서 국민의 그 안전과 치안을 유지해서
그 뭐 강도라든가 절도라든가 또 미국의 그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그 한국 분들이 상당히 많으셔서 알 텐데 이 샤프리프팅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 근절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음 놓고 자유스럽게 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일국의 그 국가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을 때 이루어 놓은 업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생각나는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도 우선 첫 번째로 그 오바마 정권의 환경 보호라는 미명으로 다 묶어버린 오일 개발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먼저 들어가자마자 미국에 무진장으로 묻혀 있는 그 셰일 오일을 개발하게 했고 키스톤 파이프라인부터 규제로 다 민주당에서 묶어놓은 걸 다 풀었기 때문에 그 미국이 오일을 개발하고 천연가스를 개발해서 세계 최고의 산유국이 됐습니다. 순식간에 사우디를 누르고 그 다음에 세계에서 두 번째까지 올라가는 그 석유 수출국이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이 매사추세츠가 휘발유 값이 그렇게 비싼 곳은 아니지만 절대 싼 곳은 아닙니다. 미국 남부처럼. 그런데 여기가 갤런당 2불 정도대였고 계속해서 1불 75전인가까지 떨어진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휘발유 값이 쌌죠. 그런데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뭐 조금 미국의 경기가 침체되기 때문에 6불, 7불까지 캘리포니아는 올라갔다가 요즘에 조금 떨어진 걸 가지고 원래 이 매사추세츠 예를 든다면 원래 2불대였는데 5불 이상 넘어가다가 이제 4불대 뭐 3불 7, 80으로 떨어졌다고 이게 싸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죠. 2불대로 떨어져야지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그것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은 다른 규제도 엄청나게 많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라든가 뭐 인허가 제도를 엄청나게 미국 내에서 풀어가지고 경기를 활성화시켰어요. 규제를 약 10,000개 정도를 폐지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 만들어 놓은 걸. 그러니까 민주당은 정권만 잡으면 숨통을 쪼이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많은 그 미국 사람들과 또 한인 유권자들도 민주당을 뽑는 겁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중동 문제만 하더라도 정말로 대단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한 1년 남짓 됐을 때 첫 방문 국가로 사우디아라비아를 갔는데 거기서 사우디 왕이 진짜 뭐 버선발로 비행기 밑에까지 그 뛰어와서 맞게 만들었죠. 근데 거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 대통령으로선 사상 처음으로 중동 아프리카 쪽에 그 이슬람권 대통령들, 국가 원수들을 약 60개 정도의 국가 원수들을 모아놓고 처음으로 범이슬람권 국가 그 연합체의 정상회담을 리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우디와 그 미국 대통령,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지도력 하에 거의 모든 이슬람권 국가들이 그 일시적으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죠. 뭐 그때 당시는 이제 영구적으로 가는 건데 지금 이제 일시적인 게 돼버렸습니다. 바이든 정권이 망쳐놨으니까 이 미국을 중심으로 우리가 뭉칠 수밖에 없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또 사우디가 그것을 리드를 했고 이러한 그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유럽에서도 그 독일의 앙겔라 머클 수상한테 거의 뭐 그 개인적으로 화를 내다시피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국방은 미국이 해주고 있는데 기름 좀 싸게 쓰자고 파이프라인을 러시아하고 연결해 가지고 의존하려고 하냐?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 말을 안 들었죠. 그 앙겔라 머클과 유럽이. 그래서 지금 치르고 있는 대가를 지금 유럽이 그 뭐 프랑스, 이태리 이런 데서는 이미 그 사회주의 공급제로 이제 에너지가 들어가기로 이렇게 하고 이태리의 일부는 이미 들어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비즈니스맨으로서 앞을 내다보면서 이거 이렇게 가게 되면은 조금만 이상해지면 원유를 틀면은 유럽은 끝난다는 것을 이미 경고를 했는데 말 안 듣는 거예요. 아니란 이 매너리즘에 젖어가지고. 또 그뿐만 아닙니다. 이 카터 때부터 반세기가 넘도록 그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공약을 한 대통령이 아무도 안 지켰어요. 이건 레이건 대통령도 안 지켰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단행했어요. 이것을 미국의 그 딥스테이트들이 뭐라고 계속하면서 대통령들을 막아왔냐면, 여기로 그 수도를 옮기면은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 그래서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60여 개 이상의 범이슬람권 국가들의 국가 원수들을 모아놓고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모든 것을 다 미리 어레인지가 끝나고 다 이해가 된 겁니다. 옮겨. 그러니까 딱 아무 일 안 일어나죠. 예. 그리고 또 캐나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는 전통적으로 미국과 그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유사성 때문에 미국의 최고 우방으로 이렇게 그 미국이 대우를 해주는 그런 나라고, 또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 옆에 바로 위에 붙어 있기 때문에 무임승차로서 이제 그 국방이 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저스틴 트루도와 같이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리버럴이라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캐나다를 그 사회주의로 끌고 가고 있는 이런 그 나라를 전통적으로 문화적으로 미국과 가깝게 지냈다라고 해서 무조건 최고의 그 우방 대우를 해주지 않음으로써 항상 아니라고 태평하게 살아오던 캐나다 국민들을 각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멕시코와 중남미의 이 나라들이 과테말라라든가 뭐 이런 국가들의 원수들과 그 국가 원수들과 그 담판을 통해서 니고시에이션을 통해서 그쪽에서 올라오니까 미국의 남부 국경을 넘는 월경자들이 니네들이 자발적으로 막아달라,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미국이 되겠다 해서 미국 남부 국경까지 오지 못하고 중남미에서 한번 걸러지고 멕시코 국경에서 걸러지도록 만들어가지고 불법 월경자들 문제를 그냥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면은 일단 다시 멕시코로 다시 내려보내는 것을 멕시코 대통령하고 합의가 됐어요. 예, 이러한 그 성과를 올려놨습니다. 물론 바이든이 다 망쳐놨지만은. 미국의 내수 경제도 엄청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억 5천에 육박하는 이 거대한 미국 경제를 거의 역사상 처음으로 완전 고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흑인과 히스패닉과 또 전과자가 사람이 모자라서 그 취직이 되는 이러한 경이로운 기적과 같은 경제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인도를 일본과 미국과 전략적으로 연계를 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멀어지게 했어요. 그리고 중공은 관세를 계속해서 늘림으로써 중국이 미국에다 물건을 팔려면 원가를 절감해서 가격을 맞출 수밖에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 눈치를 계속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고,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조약을 2년 이상 끌어오면서 어떻게 합의를 했냐면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상 마찰이 생기면 미국은 중국을 퍼니시할 수 있고 미국은 중국을 일방적으로 벌금을 물릴 수 있지만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아무런 컴플레인을 하거나 이 일을 제의할 수 없을 정도의 불평등한 조약을 맺어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중국이 여기다 왜 사인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미국이 그런 나라가 어딨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비즈니스를 평생 한 분이기 때문에 70까지.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경제 원리라는 게, 제가 지금 대학에서 경제를 가르치고 있지만은 겉으로 멋있게 이야기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경제학 이론도 많고. 그러나 실제 바닥으로 가게 되면은 그 물건을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 누가 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내가 내 돈 가지고 물건을 사는 사람이 갑이에요. 파는 사람은 돈 가지고 물건을 사는 사람 마음에 들게 해야만 물건을 팔 수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측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니들이 미국에다 물건 계속 팔으려면은 우리가 원하는 조건으로 팔어.
니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으로 팔지 않으면 니들한테 안 사,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불평등 조약으로 맺어진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미국은 중국을 조사하고 벌을 줄 수 있지만 중국은 미국한테 그렇게 못한다는 조약에 사인을 한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든지 가능해요. 왜냐, 여기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측이니까.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 측은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는 측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제 무역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간에 무슨 우리가 가게에 들어가가지고 뭐 식당에 가서 물건을 사는 거나 자동차 딜러에 가서 차를 사는 거나 똑같은 원리입니다. 국가 간에도.